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는 대통령 자신이 경찰, 검찰, 뭐 국세청 등등 관련 수사 또는 사정기관에 대해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었어요. 대통령 자신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개입을 한다거나 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대통령이지만 사실상 검찰총장의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검찰도 자기 부하고 경찰은 더 부한 거죠. 검찰의 지위를 받아야 되는 집단으로 열등한 집단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은 검찰총장 위에 있고 그래서 검찰도 자기가 지휘하고 그 다음에 경찰도 자기가 지휘하고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국가 권력 전체를 동원해서 사건을 뒤집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물론 뭐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왜 다른 이유가 뭔지는 차치하고 저는 이미 그래서 그런 상태다 보니까 대통령 자신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경찰, 검찰, 권익위 등등 관련 수사 또는 조사기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눈치, 정확히 얘기하자면 윤석열 김건희 옹의기관으로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기치를 내걸고 자기가 정권을 잡았고 또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를 뭐 전방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걸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서 정권을 잡았는데 지금 자기 자신이 또 자기의 부인이 살아있는 권력인데 그 자신과 자기의 부인에 대한 수사는 모든 방식을 통해서 막고 있죠. 그렇지만 이거 더 오래 못 막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거는 이번 자기 임기 내건 임기 뒤건 뭐 그냥 고이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그 뭐 행정관 얘기를 하셨는데 디올백을 맨 처음에 수령하고 난 뒤에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즉 최재형 목사가 그걸 폭로하고 공격 시작되었을 때 통상 경우라면 바로 다음 날 또 며칠 뒤에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확인해 봤더니 영부인이 반환 지시를 했는데 행정관이 까먹었습니다라고 그때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났는데 지금 막 그렇게 해명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후적으로 정리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지금 나왔을까? 검찰이 형식적인 소환 조사 후에 무혐의 종결하기 위해서 지금 차례차례 카드를 내고 있다. 여론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맨 처음 말이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국가기록물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맨 처음에 국가기록물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국가기록물 법에 보게 되면 외국 정상들이 이렇게 주는 이런 것들을 상정을 하는 건데 사인이 영부인에게 주는 선물이 대통령 기록물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워낙 급하니까 그렇게 둘러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 기록물로 실제 아직 분류 작업을 못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비서실장이 뺀 거죠. 빼고 그 대신 돌려주려고 했다라고 말을 바꾼 거죠. 초기에 급하게 너무 당황스럽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수습하려고 막 머리를 모았다가 이제 차분히 정리를 해보니까 기록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걸 방어를 하지? 이렇게 이제 회의를 했겠죠. 유 행정관도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직원이었고 지금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이고 그러면 검찰에 나오기 전까지 비서실장의 부하 아닙니까? 정확히는 대책회의를 다 했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자라고 딱 정리를 하고 비서실장은 운영위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하고 행정관은 검찰에 출석해서 영부인의 지시를 내가 실수를 한 거다. 영부인의 지시가 있었지만 이렇게 말을 정리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시쳇말로 말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장난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좀 우습게 본다. 우리나라 뭐 국민들이라면 보통의 시민들 수많은 정치 관련, 행정부 관련,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어디 가서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정말 사람들을 참 바보로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입을 맞춰서 사후적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난번에 김건희 특검법이 날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서로 저희가 재발의를 할 건데 저희는 법안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사설 그 댓글팀 문제를 포함해서 김건희 특검법은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당장은 최혜병 특검법 재발의가 급하기 때문에 그게 25일 정도 전후로 본회의로 갈 것 같은데 그게 정리되면 김건희 특검법으로 갈 겁니다. 그 법안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특검법도 일단 모든 것은 최혜병 특검법이 먼저고요. 지금 최혜병 특검이 이제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최혜병 건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한동훈 특검법 각각 두 개가 있죠. 한동훈 특검법은 저희가 먼저 해놓은 게 있고, 근데 최근에 장해찬 최고위원이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팀에 소속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거까지 추가해서 법사위에 조만간 뭐 올라갈 거고, 김건희 댓글팀도 한동훈 댓글팀은 야당이나 언론이 폭로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폭로한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게 장해찬 스스로가 처벌을 각오하고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신빙성이 매우 높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한동훈 후보가 그런 말을 하는데 근거가 없다, 뭐 자발적인 무슨 뭐 시민들이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인기가 많은 게 문제냐? 네, 그렇죠 말입니다. 근데 장해찬 최고위원이 한 말은 전혀 다른 얘기죠. 실제 문자를 보더라 다른 얘기고, 그 문자에 보게 되면 장관에게 보고 드림이란 문자가 그대로 있거든요. 법무부 안에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법무부 바깥에서 누가 관리했고 누가 조직했고 그 자금은 누가 됐고 한동훈에게는 어디까지 보고됐고를 조사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바깥에 사설 댓글팀을 운영했는데 당시에 민주당 최고위원이 장해찬처럼 조국에게 보고드림이라는 문자까지 공개하고 사설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나서면 당시에 윤석열이 저를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죠. 네. 간단합니다. 네. 어떻게 했겠냐고요. 페이스북에 올린 예. 제가 그랬으면 윤석열이 아 그랬군요. 그 팬들이 자발적으로 하셨군요. 장관님 그랬겠습니까? 압수수색 한 100번쯤 안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한동훈도 저를 어떻게 했겠냐는 거죠. 윤석열, 한동훈 두 라인의 검사들이 당시에 집권당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 최고위원이 조국에게 보고 드림이라는 문자를 공개하면서 했다면 전 당장 공무원법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업무방해죄로 바로 수사가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수사를 했을 때는 자기 자신들이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걸 수사를 하면서 칼을 휘둘렀잖아요. 근데 지금 그 칼을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방패로 쓰고 있다고 봅니다. 자기 그 칼이 남을 찌를 때는 찌르고 지금은 자기가 한 것이 한 의심이 있잖아요. 그건 다 방패로 쓰고 있다 생각해요.